네, 12번째 강의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아주 얇은 책이지만 꼼꼼히 보면서 지금 상당히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 아마 배워가고 또 도움이 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지 않나 싶고요. 이 기회의 12번째 강의는 챕터 7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어떻게 붙었냐면 Power Laws by a Preferential Attachment입니다. Preferential Attachment. 항상 그렇듯이 제가 파트 1 지금 처음 강의는 전체적인 그림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네트워크를 보는데 오케이, 네트워크가 아니라 자, 어떤 현상을 본다고 치죠. 현상이 어떤 뭐뭐에 대한 분포를 보는 거예요. 뭐 어떤 랜덤 베리어블 x를 보는 거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문맥에서는 이런 게 어떤 게 될 수가 있느냐, 이제 이 본 주제이기도 한데, 예를 들면 노드의 디그리 수, 한마디로 나랑 몇 사람이 연결되어 있느냐,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페이스북에서 친구의 수, 뭐 이런 거랑 비슷하겠죠. 예? 그런 거가 될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은 유튜브 비디오 랭킹. 그러니까 랭킹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각 비디오 접속 수, 뭐 이런 게 되잖아요. 이런 것도 될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사이테이션 네트워크에서, 사이테이션 네트워크가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논문이 있으면 논문이 어떤 논문을 사이트 하잖아요. 또 이 논문을 사이트하고, 물론 이제 사이트는 사실은 디렉티드 그래프인데 그냥 대충 언디렉티드 그래프라고 생각합시다. 대충. 오케이. 꼭 상관없어요. 이런 거 이제 사이테이션 네트워크인데, 여기서의 디그리 수. 그 한마디로 뭐냐면은 특정 논문이 얼마나 사이트 됐느냐. 그 다음에 뭐 웹페이지 링크 수. 이것도 사실은 전부 디글이 관한 얘기죠. 웹페이지 네트워크에서 웹페이지가 서로 링크를 걸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있는 링크가, 예를 들면 제 홈페이지를 어떤 사람이 링크를 했는데 몇 사람이나 했느냐, 뭐 그런 거. 예. 이런 걸 보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보는 게 뭔가요? 이런 거 보는데 우리가 어떤 통계량이라고 하는 게 있을 때, 또는 뭐 어떤 랜덤한 어떤 양이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평균이죠. 그렇죠? 평균. 흔히 우리가 이제 first moment라고 얘기를 하는데, 평균이 참 좋은 정보를 주죠. 좋은 정보를 줍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분산이라는 것도 보잖아요. 분산이라고 보는 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평균에서 도대체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뭐 이런 것도 보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가 뭐 이건 사실 바이올로지컬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요. 뭐 우리가 보는 이런 많은 어떤, 한마디로 말해서 컴플렉스 네트워크에서
많이 보는 어떤 특히 이제 우리가 디그리 수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뭐 이런 것들을 보면 평균 가지고 좀 부족하다 이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평균이 의미가 있을 때는요. 평균이 이게 의미가 있을 때는 어떤 분포가 평균을 중심으로 잘 모여 있을 때, 이럴 때 당연히 우리가 평균을 보면은 그 통계량에 대한 대표값 같은 게 된다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의미가 없을 때는 아니지만 의미는 있긴 하지만 더 봐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평균에서 많이 떨어져 있다. 자료들이, 샘플들이. 이럴 때는 우리가 분산 같은 걸 봐야 되는 거죠. 분산 같은 걸 본다는 걸 좀 제너럴하게 표현하면은 하이어 모먼트를 봐야 된다. 이런 뜻이죠. 즉 자료들이 어떻게 퍼져 있나, 에? 이런 걸 보지 않으면 우리가 좀 그걸 제대로 봤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는 이런 컴플렉스 네트워크의 디그리 수 뭐나 또는 랭킹, 유튜브의 어떤 랭킹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특성을 많이 띠더라는 거예요. 이런 거. 그거는 이제 메저먼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보면 한번 볼까요? 뭐 예를 들면은 사이테이션 네트워크를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 some citation 네트워크인데 뭐 소시알러지 사회학 쪽에서 뭐 사이테이션 네트워크인데 여기 보시면 예를 들면 디그리 평균이 뭐 10이다 그러면 이제 10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대목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커넥션이 있는 애들이 일부 소수 있고 굉장히 적은 커넥션에 있는 애들이 일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은 뭐 예를 들면 10이라면 그 평균에 모여 있는 게 아니라 그 10을 기준으로 해서 한마디로 디그리라면 뭐 평균이 예를 들면 델타다. 에? 그럼 델타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델타 주변에 많은 수가 있는 게 아니라 델타보다 훨씬 큰 어떤 큰 수를 가지는 애들이 일부 있고 굉장히 적은 숫자. 그 다음에 잔챙이들, 잔챙이들이 엄청 많다. 이런 특징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은 이제 그 부익부 빈익빈 의 현상이 상당히 많은 데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본주의 영향일까요? 모르겠지만 그런 특성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요. 또 다른 거 하나 보면 예를 들면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있을까요? 이게 있나? 이게 너무 제너럴한 그림인데 이렇게 쳐볼까요? 소셜 네트워크 그래프. 뭐 이런 것도 보면 자, 이거 너무 정신사나운 거 말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걸 본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뭐 그런 특성을 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도 이제 일종의 그런 걸 나타내요. 굉장히 디그리가 많은 애들, 오바마 같은 애들, 그쵸? 그런 애들, 우리나라에서 누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누가 있죠? 뭐 연예인들, 그런 애들이 SNS 열심히 하는 근데 뭐 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잔챙이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고 이런 빈익빈 부익부 같은 현상들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뭐 바이올로지컬 네트워크 같은 경우도 이게 뭡니까? 이거는 아니고, 아이고, 어, 여기서는 잘 안 나오네요. 네, 하여튼 뭐 그런 경우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특성들 굉장히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 유튜브 랭킹 그런 걸 해볼까요? 유튜브 랭킹 같은 경우도 어, 유튜브 랭킹 같은 경우도 적절한 그림이 이거는 뭐 대충 이런 폼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인기가 높은 애들이 몇 개 있고 잔챙이들이 엄청 많은 요런 분포를 따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빈익분 부익부죠. 오케이? 이런 현상들이 많이 보인다는 거. 여기서 지금 이 챕터에서 집중하는 거는 이제 디그리 분포예요. 네트워크 디그리 분포. 네트워크를 보니까 디그리 분포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많이 보이더라. 빈익빈 부익부. 근데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체크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ER 그래프나 우리가 앞에서 봤던 스몰 월드 그래프 뭐 이런 것들은 평균에 잘 모여 있는 거예요. 평균에 잘 모여 있는 그래프예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는 빈익빈 부익부 같은 그래프가 많이 나오니까 여기서 질문이 드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빈익빈 부익부 그래프 어디서 기인했을까? 즉 어디서 기인했을까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각 노드들이 연결을 어떤 형태로 맺길래 이런 그래프가 나올까? 이런 게 궁금하죠? 이런 걸 수학적으로 한번 탐구해 보자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저번에 스몰 월드 할 때 뭐 어떻게 했었죠? 스몰 월드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길까?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생기는 겁니까? 그냥 조그마한 확률로 내가 랜덤한 커넥션을 몇 개만 가지고 있어도 세상에 스몰 월드가 되더라. 그건 굉장히 우리한테 어떤 인투이션이 크잖아요. 아하. 그래서 그러한 현상, 그러한 행동, 개인들의 행동들을 통해서 세상이 좁아졌구나 이런 건데 이런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은 아직 그거에 대한 답이 없단 말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배운 상에서는 이 수업에서 배운 상에서는.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까 이런 게 이제 고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런 주제를 가지고 내가 스터디를 해봐야겠다, 연구를 해봐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몇 가지 스텝들을 거쳐야 되는데 그렇다면 빈익빈 부익부 그래프를 나타내는 수학적인 어떤 퀀티피케이션, 즉 디그리의 분포를 얘기하는 거죠. 디그리의 분포가 어떤 형태를 따라야 되는가, 요걸 먼저 해결해야겠죠. 그래서 나온 게 파월로입니다. 파월로.
자, 그래서 파월로라는 말이 이제 이쪽 동네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이제 그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랜덤 베리어블 x가 px라고 하는 디스트리뷰션을 갖는데 px가 어떤 x의 마이너스 알파승하고 비례하면, 이 말의 뜻은 뭐냐면 px가 어떤 컨스턴 c 곱하기 x의 마이너스 알파승 형태로 표현되면 그러면은 이거를 파월로를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파워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for some constant에 대해서, constant 알파에 대해서. 그리고 디그리의 분포가 파월로를 따를 때 그때 그 그래프를 파월로 그래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뭐 일종의 뭐 정의 비슷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들죠? 질문이 어떤 질문이 드느냐? 이 특성, 이러한 수학적 특성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길래 소위 말해서 이 빈익빈 부익부를 표현할 수 있는가? 그걸 살펴봐야죠. 그쵸? 자, 그쵸? 이런 질문이 들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px가 제가 다른 PDF 파일의 도움을 좀 받아볼게요. 잠깐만요. 뿅. 네. 그래서 px가 예를 들면 요런 형태를 따른다고 그랬죠. 뭐 x의 미니멈 값이 존재할 수 있잖아요. 뭐 그게 뭐 0일 수도 있고 그래서 px가 요런 형태를 따를 때 그러면 이제 c는 결국 뭐냐면은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텀이죠. 그러니까 얘를 확률 분포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노멀라이제이션. 뭐 노멀라이제이션 그러면 구하려면 c를 어떻게 구해야 되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컨티뉴어스 랜덤 베리어블은 x 민에서부터 뭐 무한대까지 px dx가 1이 되도록 c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c를 선택하면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걸 하기 위한 테크니컬 이유 때문에 알파가 1보다 클 때만 이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파월러 그래프라고 하면은 흔히 우리가 알파가 1일 때를 알파가 1보다 클 때를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아시겠죠? 오케이? 그래서 알파가 1보다 클 때 이제 px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될 때 디스트리뷰션이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특히 이제 디그리 분포니까 이렇게 될 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기서 산수를 조금만 해보면 조금만 진행을 해보시면 어떤 특징을 가지는 걸 알 수가 있냐면 알파가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때는 평균이 인피니트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평균이 인피니트가 되고 뭐 하이어 모먼트 얘도 당연히 인피니트가 되고요. 평균이 인피니트가 돼. 알파가 여긴가요? 2보다 크게 되면 2와 3, 4인가요? 네.
이렇게 되면 평균은 파이나이트예요. 근데 분산이 인피니티야. 예, 이런 특성을 갖습니다. 요걸 해보시면, 요걸 이제 평균을 여러분이 여기다 C를 여기서 아까 뭐 C가 이렇게 구해지는데 C를 거기다 이렇게 대입을 해가지고 평균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뭡니까? 평균은 first moment, 분산은 second moment잖아요. 여기서 당연히 이제 higher moment도 인피니티가 됩니다. 2보다 큰.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뜻인데요? 분산이 인피니티란 말이 무슨 뜻인데요? 뭐 평균이 인피니티라고 하는 얘기는 뭐 진짜 논할 대상도 없는 거고, 평균은 그래도 파이나이트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은 사실 요 영역이에요. 알파가 3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영역은 알파가 일단 2보다 클 때입니다. 왜냐? 알파가 2보다 커야 일단 평균은 파이나이트, 평균은 좀 있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뭔가 어떤 특성을 논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분산 같은 거는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한 대로 빈익빈 부익부가 극심하다, 이런 얘기예요. 극심하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빈익빈 부익부가 극심하는 그래프나 어떤 디스트리뷰션을 나타낼 때 항상 파월로를 씁니다. 파월로 분포를.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어떤 디스트리뷰션 형태고요. 아시겠죠? 네. 일단 그래서 파월로를 한다라고 하는 게 빈익빈 부익부를 어떻게 나타나냐? 빈익빈 부익부는 우리가 보는 네트워크에서 많이 등장하는 현상인데, 얘를 수학적으로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은 걔의 분포가 파월로 형태를 따를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거나 분석을 하는 게 리저너블한 어떤 세팅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의 펀더멘탈한 질문은,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래프 어떤 연결 형태로부터, 근데 우리가 굉장히 현실에서 상식적인 어떤 그래프의 연결 형태를 해봤더니, 이게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뭐 일종의 알고리즘이죠. 이런 알고리즘에 의해서 연결을 만들면, 근데 굉장히 우리 현실 속에서 상식적이에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래 봤더니 얘가 파월로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을 갖더라. 과연 그러면은 첫 번째,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생긴 알고리즘이고, 왜냐면 현실적에서 상식적이어야 되니까. 두 번째, 이거에 관한 수학적 결론은 어떻게 될까? What is this? 이건 뭐고, 이거의 수학적 어떤 결론이나 표현은 어떻게 될까? 이게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고, 2장의 사고인 게 이 챕터의 사고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1번에 해당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걸 한 사람이 누구냐?
그 유명한 바라바시. C가 S가 C인가요? S인가요? 바라바시. 바라바시. 오케이. 바라바시가 변방에 있는 통계 물리학자였는데, 이 네트워크 사이언스 쪽에서는 이제 뭐 대가입니다, 대가. 학교에서 다 모셔가려고 하는, 한방 있는 동네예요. 네. 뭐냐면 막 이런 걸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네이처 논문 막 이런 데 지금 실린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바라바스가 뭘 했느냐, 알고리즘 하나 제안했어요. 매우 상식적인 알고리즘. 뭐 이 알고리즘의 이름이 preferential. 글쎄 뭐 이 알고리즘의 컨트리뷰션은 없어요. 어태치먼트라는 알고리즘이에요. 그 preferential 어태치먼트 알고리즘을 생각을 하고, 자 봐라, 너네들 소셜 네트워크에서 링크 만들고 아니면은 바이올로지컬 네트워크에서 링크만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 않겠니? 굉장히 많은 부분이. 그러면은 얘가 파울로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분석을 한 거죠. 그럼 이제 preferential attachment를 얘기를 해야 되죠. preferential attachment는 매우 상식적인 겁니다. 매우 상식적인 어떤 그래프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게 지금 여기 페이지 78페이지에 78페이지 아래에 나온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그래프가 우리가 어떤 시간에 따라서 계속해서 키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0에서 그래프를 G0, 시간 1에서 스텝 1에서의 그래프를 G1, G2 이렇게 해가지고 GT 이렇게 T마다 하나씩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every step time step T에서 we add one new node. 그래서 every step T에서 우리가 노드를 하나씩 추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GT에서 그래프에는 NT와 ET로 구성이 되는데, NT 괄호를 썼네요. 얘는 뭐냐면은 한마디로 T 타임 스텝이 끝난 후에 노드의 셋과 엣지의 셋이 되는 거죠. 그쵸? 얘는 당연히 랜덤한 거죠. 왜냐? 우리가 랜덤하게 어태치를 할 거기 때문에. 우리 randomly. 근데 랜덤을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죠.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given 이제 gt 플러스 1 있다고 쳤을 때, gt를 괄호를 썼네요. 나도 그럼 똑같이 괄호를 쓸까? 괄호 g1, g2, gt 플러스 1. every 자, given gt라고 하는 거는 이제 nt와 et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리커시브하게 이제 알고리즘을 표현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하느냐? a new node를 우리가 표시를 그냥 ut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t step at step t 플러스 1에서 우리가 이런 짓을 지금 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a new node is add가 되는데, 어떻게 add가 되느냐? 룰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게 GT예요. 그래서 내가 노드 한 개, 여기 UT 플러스 한 개를 이제 뽑아서 연결을 할 건데, 이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거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결을 어떻게 하느냐? with probability 알파의 확률로
알파의 확률로 uniformly at random으로 연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새로운 노드를 이 안에 있는 것 중에 유니폼리 하나 뽑아요. 오케이. 유니폼 하나 뽑아서 뿅 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with probability 알파로 그렇고요. with probability 1-알파로는 유니폼리한 게 뽑은 게 아니라 어떤 노드 V 노드 V 이 노드 V는 어디에 있는 V냐면 T 스텝에서 이미 있었던 노드 V죠. 여기냐면 여기가 NT니까 is selected 확률이 있어요. 어떤 확률로 하느냐 with DTV에 비례하게. 즉 무슨 얘기냐 어떤 노드의 디그리에 비례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확률 디스트리뷰션으로 의미가 있으려면 노멀라이즈를 시켜야 되니까 디그리를 전부 합하면 뭐가 되죠? H 2배가 되죠? 그래서 요 확률로 연결을 시켜요. 즉 무슨 얘기냐? 여기 이제 노드가 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노드가 이렇게 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각각 노드가 가지고 있는 디그리가 있잖아요. 그 디그리에 비례해서 연결해요. 즉 이렇게 함으로 어떻게 되느냐? 디그리가 많은 것에 높은 확률을 붙게 되겠죠. 새로운 노드가 그쵸? 새로운 노드 UT 플러스 1이 요거예요. 요게 preferential attachment입니다. 자, 너무 상식적이죠? 그냥 한마디로 야 디그리가 많은 놈이 조금 더 높은 프라이어티를 좀 있는다. 근데 알파의 확률로는 랜덤하게 붙고 1-알파의 확률로는 디그리가 높은 비율대로 붙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that's fine.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소셜 네트워크에 커넥션을 할 때 그냥 좀 모르는 사람의 확률이 연결을 그냥 이미 연결된 확률이 어느 정도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인기 있는 사람으로 내가 팔로우를 할 가능성이 실제로 우리가 많잖아요. 실제 생활에서. 사이테이션 네트워크도 비슷하잖아요. 논문 쓰다 보면은 내 논문의 어떤 일정 포션은 좀 랜덤한 페이퍼고 그 다음에 한 1-알파로는 그동안 많이 사이트된 페이퍼를 사이트 하잖아요. 어떤 확률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preferential attachment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링크를 만드는 상당히 그 패턴과 유사한 패턴이 있죠. 근데 문제는 뭐라고? 문제는 퀘스천이 뭐라고요? preferential attachment가 파월로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내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죠. 이건 수학이 좀 필요한 거죠.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장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게 있어요. 이런 게 제가 항상 우리가 지금 수업 내용을 다루는데 이게 이게 나의 리서치 프로블럼이라면, 나의 리서치 프로블럼이라면 내가 이걸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 건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되죠. 그쵸? 자, 첫 번째 아리까리 한 게 뭐예요? 파월로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으로 이제 해보겠죠. 시뮬레이션 좀 해보겠죠. 프레퍼런셜 어태치먼트를 막 돌려봐요. 그때 모양이 대충 보고 플랫을 딱 해보니까 파월로 분포가 나와요. 아, 이게 수학적으로 내가 한번 증명을 해봐야겠다. 그러면은 그 수학적 표현 수학적 결론의 표현? 이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는 거야. 에이, 교수님, 그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교수님이 파월로가 이거라고 그랬으니까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이 이렇게 된다는 거 증명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어프로치는 매우 순진하다. 왜 순진하느냐?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게 숙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포가 있는 걸 분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알고리즘이 내뱉는 게 파월러 분포를 따를 것 같다라고 하는 거니까
결론이 그렇게 예쁘게 안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예쁘게 안 나온다고, 예쁘게 안 나올 가능성이 많다고요. 하지만 예쁘게 안 나오지만 얘네들을 어느 정도 조금 의미를 부여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의미다,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어셈터틱 레짐에서 뭐 파울러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의 경우에 뭐 그런 걸 수도 있고, 파울러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애들의 개수의 분포가 어떤 스레시홀드보다 높다라고 결론이 날 수도 있고, 그 수학적 결론의 표현은 굉장히 다양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면 이런 걸 연구해봐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수님이 학생한테 줬을 때 죽어라고 모든 애들이 디스크리트 디스트리뷰션이 이거가 되는 걸 증명하다 보면은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거보단 좀 더 위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롱하고 얼마나 위크한 결과가 나오느냐, 그거는 자기가 수학적 센스로 진행을 해가면서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CRM 7.1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페이지 79페이지에 보시면은 뭐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이 파워로를 따른다 이렇게 예쁘게 안 나왔잖아요. 하지만 이 말뜻을 분석을 해보면은 파울러 디그리 디스트리뷰션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implicitly and explicitly 나타내는 수식 표현이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수학을 진행해 가면서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 수학에서 필요한 기본 수학이 뭐냐, 응? 필요한 기본 수학이 뭐냐, 이런 것들도 진행해 가면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 거의 없어요. 바라바씨도 이 논문을 쓸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나 진행을 해보니까 한 7, 80년 전 했던 거랑 비슷하네. 그래서 여기 율 프로세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나중에 이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안 하나? 모르겠는데, 그게 1925년인가 생물 쪽에서 한 거예요. 생물 쪽에서 어떤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세스를 디파인하고 분석을 한 게 있어요. 그거랑 매우 유사하더라. 그러니까 이런 어떤 레퍼런스들을 보면서 이런 새로운 퀘스천에 대한 답을 얻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 없어 할 필요가 없다고요. 항상 자기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그거와 정확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거를 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는 릴레이티드 웍들이 항상 존재해요. 선현들의 지혜가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책을 공부하는 이유는 여기 있는 문제는 이미 다 풀린 거잖아요. 이거 왜 공부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할 때 여기서 배웠던 개념, 증명 방법,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접근 방법, 이런 것들이 기출 문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남아있고, 여러분들의 새로운 문제를 풀 때 그게 다 밑바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 스텝 한 스텝 꼼꼼히 짚어가면서 질문을 던져가면서 자기가 끝까지 질문이 없을 때까지 질문을 해가면서 공부하는 게 되게 필요한 겁니다. 잘 아다시피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마 회프딩 이니퀄리티랑 AH, 아주마 회프딩 이니퀄리티랑 그 다음에 커플링이라고 하는 테크닉을 씁니다. 커플링. 네. 지금 커플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없는 사람은 이 커플링 테크닉 잘 못하는데, 결혼한 사람이나 이성 친구가 있는 사람들이 이 커플링 테크닉을 잘 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이제 좀 증명을 해나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가면서 배우게 되면 의미 있게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이 preferential attachment를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씩 결론을 얻어나가는 파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파트에서 보겠습니다.